아놀드예요. 오늘은 네덜란드에 있는 인체 박물관에 왔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세계 최초 생체 공학 인간 피부입니다. 2011년 네덜란드 과학자들은 우유의 거미줄 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염소를 만든 다음 그 재료를 인간의 피부로 바꿨습니다. 이 피부는 강철보다 15배나 더 강합니다. 그리고 5.56구경 총알도 막을 수 있죠. 실험은 곧 끝났지만 비밀리에 계속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축하해요, 아놀드. 방탄 피부 테스트에 자원봉사를 했어요. 우와, 아직 살아있는 거죠? 성공적인 결과네요. 그런데 결과에 매우 만족해 보이지만 저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해요. 유탄 발사기는 배럴에서 초당 120m의 속도로 유탄을 발사하죠. 50cm의 강철 갑옷도 뚫을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진지한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플로렌으로 만든 피부요. 과학에 알려진 가장 강력한 물질인 탄소의 동소체입니다. 가장 강한 강철보다 200배 더 강하다고 해요. 축하해요, 아놀드. 당신의 플로린 피부는 로켓 수류탄도 견딜 수 있어요. 뇌까지 멀쩡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충격에 말랑한 젤리처럼 되었네요. 다행히도 여긴 최고의 실험실이에요. 맞아요. 도망칠 절호의 기회예요. 무기도 당신을 해칠 수 없잖아요. 사실 목도 졸릴 수 없어요. 차에 치여도 다치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몸의 힘은 역시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네요. 그 대신 아놀드답게 겁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문제는 남은 생을 영원히 숨어 다녀야 해요. 슈퍼 피부를 가진 걸 들키지 말고요. 잠깐, 뭐죠? 그래요, 아놀드. 관심을 위해선 뭐든지 하네요. 뭐 자기 선택이죠. 그나저나 이야기가 좋은 쪽으로 흐를 것 같진 않아요.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다고요. 정말 그 피부를 뚫을 무기가 없다고 생각했나요? 닥터 조는 고통을 줄이는 비밀의 공식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할 것 같네요. 빨강 머리를 주는 당신의 그 DNA 때문에요. 우리 몸은 엄청난 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호작용을 위해 세포막에 특수 단백질인 이온 채널이 있죠. 이온 채널은 감각의 문과 같아요. 덕분에 우리는 따뜻함과 차가움, 냄새와 맛을 느낄 수 있고 고통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초콜릿을 마음껏 먹어도 돼요, 아놀드. 과학적으로 두통을 줄 수 있다고 밝혀졌어도요. 아마도 당신에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시키는 모든 것에서도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축하하긴 일러요. 고통은 감정적인 것도 포함이에요. 이렇게요. 예를 들어 짝사랑도요. 이런 고통은 2015년에 비트코인을 판매한 거랑 비슷할 거예요. 아놀드, 기운 내세요. 고통을 느끼지 않는 걸로 개성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유명한 래퍼 릴 우지버트처럼 이마에 다이아몬드를 박을 수도 있고요. 세상에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SCN9A 유전자 결함의 결과이죠. 추위와 뜨거움을 구별할 수 있고 만져도 느끼지만 통증 신호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놀드, 정말 그 입맞춤 때문에 타가이 남자친구와 싸울 건가요? 기억해요, 아놀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영양분을 많이 받으면 뇌는 작동을 더 잘합니다. 혈액순환이 더 빨라지기 때문이죠. 아드레날린 한 방이면 심박수가 분당 220으로 증가하고 커피를 40잔 마시면 350까지 증가합니다. 자, 아놀드의 뇌가 영양분을 충분히 받았는지 볼까요? 글쎄요. 대신 심장이 1초에 30만 번 뛰게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소리의 속도 20배에 달하는 속도로 피가 정맥을 통해 흐르겠죠. 물론 모든 정맥과 혈관은 즉시 터질 것이고 심장은 한 번밖에 뛰지 못할 거예요. 자,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심장을 모터로 교체하고 피를 더 끈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슈퍼맨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신체의 모든 과정은 수천 배 빨라집니다. 아놀드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한때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균이가 있다면 구글보다도 성공적인 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인슈타인의 중력 법칙을 개선하거나 인류의 평균 수명을 수백 년 연장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빨라진 신진대사 때문에 화장실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괜찮아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 정도의 압박을 최대 2시간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꽝! 아놀드, 테스트 안 받잖아요, 아직. 아놀드! 24시간 동안 물건을 투명하게 만드는 기계를 발명했어요. 물건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완벽한 투명성이지만 아쉽게도 이룰 수는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물체에서 뿜어나오는 광선이 물체가 부재인 경우의 광선과 일치할 때 생기는 위장 효과이죠. 이 기계의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물건을 메타 물질로 감싸는 거예요. 예를 들어 투명 모자 같은 경우 빛을 굴절시켜 물건이 보이지 않게 하는 원리예요. 자, 피자에 한번 실험해보죠. 성공하기만 하면 친구들과 나눠 먹지도 않아도 되는 피자가 발명되는 거예요. 첫 번째 스위치를 작동시켜봐요. 최초의 3차원 투명성은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진이 2008년에 발명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빛을 반사하거나 흡수하지 않는 은색의 마이크로파이버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의 눈에 위장된 물건 뒤에 있는 빛만 보이게끔 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스위치. 가만히 있어요, 아놀드.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네요. 아놀드의 머리를 후려치고 싶지만 어디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볼 수 있게 이 모자를 써요. 좋아요. 이제 24시간이 있어요. 그동안 뭐 할 거예요, 아놀드? 거기 갈 줄 알았어요. 투명성의 원리에 따르면 아놀드는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어야 해요. 왜냐하면 투명해진 신체의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률과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놀드의 수정체는 빛을 굴절시킬 능력이 사라져 망막에 빛이 맺히지 않게 될 거예요. 망막도 투명해진 간상체와 원추체 때문에 빛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놀드는 잘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제 헬스클럽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다른 것 좀 해보죠. 18시간 남았어요. 좀 더 중요한 일을 하라고요. 이 돌머리 원숭이 엄청난 비밀을 밝혀내서 굉장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잖아요. 에리아 51 들어가는 건 어때요? 그렇죠. 그건 다른 주에 있죠. 좋은 생각 없어요? 그걸 훔치려고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계획이라도 철저하게 짜봐요. 물론 투명해졌으니 박물관 문을 닫은 후에도 숨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비원들을 피해가야 해요. 다이아몬드 주변에는 레이저 투성이고요. 정말 3단 공중제비를 해서 다이아몬드를 훔친 다음 정확히 새벽 2시에 진품을 대신해 전시할 모조품을 가져다줄 자동차를 타고 박물관에서 도망갈 수 있겠어요? 그렇다 해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박물관은 1시간 후에 문을 닫을 거예요. 구석에 가서 숨어 있어요. 모자를 벗어야죠, 멍청이. 준비해요, 아놀드. 자,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작전 개시. 이런 3중 공중제비만 했으면 됐는데 또 망쳤네요, 아놀드. 이제 발에 불이 나도록 도망가야 돼요, 아놀드. 출구가 바로 앞에 있어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이런 다이아몬드의 유리 모조품이네요. 참 일이 잘 안 풀리네요. 뭐 생각해보면 진품은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게 당연한 이야기죠. 이제 아름다운 타가이의 사랑을 받기 힘들겠어요. 안 됐지만 1시간 후면 다시 몸이 보이게 될 거예요, 아놀드. 그러니 잘 도망가봐요. 바이바이, 아놀드.
이 컨퍼런스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 귀여운 원숭이들의 뇌에 마이크로칩을 설치하는 신기술을 선보일 겁니다. 이 칩은 인간의 뇌에도 미래에 설치되겠죠. 아놀드, 열쇠 가지고 원숭이들을 놀리면 안 돼요. 어우, 이런, 거봐요. 어우, 그럴 줄 알았어요. 일론이 도대체 왜 아놀드 같은 멍청이를 컨퍼런스에 초대했는지 모르겠네요.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뉴라링크는 간단한 장치입니다. 뉴라링크는 전기 자극을 뇌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컴퓨터로 전극을 통해 전달하는 거죠. 하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놀랍도록 복잡한 장치입니다. 뇌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철사로 만들어진 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손상을 입히지 않고 전극을 아주 조심히 연결해야 하는 겁니다. 아놀드! 서둘러요! 주차비를 내지 않으면 견인 트럭이 차를 끌고 갈 거예요. 침팬지에게서 어서 열쇠를 뺏어와야 해요. 이 정도 주차비라면 이번 달 말까지 구멍가게에서 파는 라면을 먹어야 되겠네요. 자, 어서 원숭이 옷을 입는 게 좋을 거예요. 내 말 들어봐요. 냄새가 지독하긴 하지만 딱 5분만 버티면 돼요. 자, 한 번 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화이팅! 아니, 아놀드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놀드는 내 전형 실험 대상이라고요. 일론, 아놀드 잘해줘요. 뭐 제가 할 말은 아니겠죠? 이 멍청이 머릿속에 있는 목소리일 뿐이니까요. 자, 아놀드의 뇌는 원숭이의 뇌 크기와 별 차이가 없어서 이 칩을 사용해도 완벽할 겁니다. 뉴라링크와 와이파이 덕에 아놀드는 이제 생각의 힘을 이용해 이 기기의 다른 주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넷과의 상호작용이 아주 빨라진 덕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아놀드, 집중해요. 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원숭이의 바디 랭귀지를 다운로드 받아요. 성공할 줄 알았어요, 아놀드. 그런데 온종일 걸릴 줄은 몰랐네요. 너무 멍청해서 뉴라링크 칩도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켜는 걸 깜빡했잖아요. 여름에 공원 산책을 하는 것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운명은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지는 거예요. 조심해요, 아놀드. 우와, 누군가 방사능 폐기물을 흘린 것 같아요. 아놀드? 초능력이 생길 건가 봐요. 마블의 울버린은 원래 배드절맨이라고 불렸던 걸 아시나요? 그러니까 당신은 비버 스컹크 패커맨이에요. 멋져요. 당신은 슈퍼히어로 중 유일하게 세 가지 힘을 가졌네요. 하지만 초능력을 가진 건 당신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일본의 스워드 마스터 이사오 마치는 320km 속도의 총알도 자를 수 있었대요. 세르비아의 슬라비아 파치는 2만 볼트의 전류도 견디었다고 하죠. 전류를 몸에 흐르게 해서 음식을 조리할 수도 있었대요. 네덜란드의 윈 호프는 0도 아래에서도 몇 시간을 버텼고 속옷 차림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어요. 당신은 어떤가요, 아놀드? 우와, 축하해요. 머리로 못을 박는 능력이 생겼군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벼룩을 기르기도 하나봐요. 하지만 당신의 능력이 형편없다고 생각한다면 DC 코믹스의 더그 웰더를 보세요. 그의 능력은 적에게 강아지를 용접시키는 거래요. 엑스맨의 자이가이스트는 술을 종일 마시다가 산성을 토해내는 능력을 발견했대요. 배트맨의 자산이 980억 달러인 걸 아나요? 슈퍼히어로는 수익성 있는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슈퍼맨 만화책의 첫 번째 사본이 경매에서 35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구글에 올라온 요청 건수에 따르면 스파이더맨은 이제 미국 대통령보다 더 유명해졌대요. 아놀드, 멋진 일인 건 알지만 슈퍼히어로의 주된 임무는 영광을 만끽하는 것이 아닌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위험하다고요. 당신들이 나서야 해요. 뭐 결국 일어나긴 했네요.
아놀드, 당신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오늘은 확실히 당신의 하루가 아니네요. 상태가 심각해요. 하지만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해줬으니 가치가 있었을 수도요. 잠깐, 코마 상태에 빠졌나요? 그냥 봐서는 죽었다고 보이지만 속은 아직 살아있어요. 코마 상태에선 외부 자극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최고의 K-POP 팬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노래를 몇 년 동안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코마 상태는 며칠부터 몇십 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어요. 에드워드 오바라는 16살에 코마 상태에 빠진 채로 42년을 지냈다고 해요. 환자들의 말에 따르면 코마 상태는 다른 물질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 그들은 길고 습한 복도, 미로를 따라 방황하면서 복잡한 메커니즘을 거쳤습니다. 혼수 상태의 정도는 글라스코 코마 스케일에 의해 결정되는데 15점은 명확한 의식, 3점은 뇌사입니다. 아놀드, 사람들이 기계를 끄려고 해요. 일어나세요. 그럼 더 이상 이상한 실험도 안 할게요. 터널 끝에 빛이 보여요. 아놀드! 괜찮아요, 아놀드? 아놀드, 심하게 다쳤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아놀드를 고쳐줬죠. 거의 멀쩡한데요. 문제가 하나 있긴 해요. 임플란트가 심어지지 않은 용사를 찾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야 해요. 이 사람이 하겠대요. 아놀드의 옷은 필요 없죠. 아놀드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선 2050년으로 가는 거예요. 오, 저런. 사람들이 상상하는 밝은 미래와는 다르네요. 2050년에는 지구온난화로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인구가 100억 명으로 늘게 될 테니까요. 인구가 너무 많아져 깨끗한 물이 부족하게 됐죠.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들은 펩시 전쟁을 시작하게 돼요. 믿어지나요? 지구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람들은 펩시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우리 미션으로 돌아가요. 2050년에는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인공 임플란트가 있죠. 인간의 적인 드론들은 10km 거리에서도 임플란트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놀드는 2050년 기준으로 가장 찾기 힘들고 무적인 사람이 돼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용사들이여 모여라. 자, 아놀드, 북쪽에 적군이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자기 총에 의해 길이 막혔어요. 발사 무기 대신 전기 자극을 쏘는 거예요. 속도는 무려 시간당 7,000km에 달하죠. 숨을 곳을 찾아야 해요. 어서요. 지하로 내려가죠. 총은 피했지만 다른 문제가 있어요, 아놀드. 스캐너로 드론을 감지할 수 있죠. 걱정하지 말아요, 아놀드. 잊지 않았죠? 드론은 아놀드를 몰라봐요. 빨리 저쪽으로 가서 전원을 끄는 거예요. 잘했어요, 아놀드. 미래는 아놀드 같은 사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네요. 계속 가요. 거의 다 왔어요. 자, 다시 올라가야 할 시간이에요. 아놀드, 주위에 적이 많아요. 엑소수트 속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하면 슈퍼 군인이 되어 장거리도 무리 없이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신체 활동이 이전보다 20배는 더 수월해질 거예요. 이제 아놀드는 무적이에요. 이제 조작법만 알아내면 되겠죠. 아놀드, 안 돼요! 미래의 아놀드를 죽여버렸어요. 이런, 슬퍼할 시간은 없죠. 적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플레임 드로어가 있어요. 사용해요. 그렇죠. 할리우드에서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오, 아놀드, 조심해요. 로켓이에요. 놀이공원에 온 건가요? 브리또가 너무 매웠나 보네요. 빨리요, 마실 거 찾아봐요. 잠깐, 아놀드, 마법샵에 뭐가 있을 줄 알고요. 일단 음식 문제는 해결했으니 가서 놀아봐요. 줄 좀 보세요. 좀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아닌가요? 아놀드,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 귀여운 할머니가 도움을 요청하는 걸까요? 아놀드, 조심해요. 아놀드, 이런 곳까지 와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될 줄이야. 세상에, 살아있는 건가요? 우와, 부활을 했나봐요.
전에 마셨던 묘약이 진짜였나 보네요. 이제 불멸의 존재가 됐어요. 축하해요, 아놀드. 이제 지구상 가장 오래된 생물이 될 거예요. 몸이 재생을 하네요. 세포들이 노화한다는 건 농담일 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빨간불에 도로 건너기, 마음대로 손대기, 캐니 매코믹 닮은 꼴 대회 나가기. 엉망진창이네요. 무한으로 살 수 있는데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나요? 아놀드,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무술을 배울 수도 있잖아요. 우주로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정복할 수도 있어요. 아놀드, 시간 낭비는 그만하자고요. 그래요. 그럼 200년 동안 모든 넷플릭스라도 보도록 하세요. 이제 지겨워진 것 같네요. 집도 오래된 것 같은데 모습은 그대로예요. 불멸의 단점은 사랑하는 모든 것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빠르게 바뀌어가죠. 자기만 느려지는 게 보이고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처럼 여겨질 거예요. 소중했던 것들이 천천히 사라지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도 없고 놀라지도 않아요. 이미 다 봤기 때문이에요. 우울의 끝을 보게 될 거예요. 미안해요, 친구. 그건 소용없어요. 그만해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아놀드, 가서 TV라도 보세요.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이 추락했어요. 사이버트럭 이후 또 한 번의 실패네요. 정말로 화성을 정복하고 싶어 했는데 사람들을 탈수시키고 캡슐에 포장을 했어요. 보세요. 라면처럼 작동을 하죠. 물만 추가하면요. 우주선엔 675억 개의 캡슐이 있었는데 이제 지구의 10배로 사람이 늘어날 거예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단정할 순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없어요. 걷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지구상의 각 사람은 매일 약 0.75kg의 쓰레기를 생산하니까 매년 200조 톤 이상의 쓰레기가 생겨요. 약 99개의 그랜드 캐년을 채울 수 있는 양이죠. 발전소가 어디에나 지어질 거예요. 750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약 1250억 킬로와트를 소비하니까요. 8조 개의 아이폰을 충전할 수 있는 양이에요. 또한 엄청난 양의 CO2를 대기로 방출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기후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 상상이 되나요? 여유 공간이 부족한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새로운 룸메이트를 만나보세요. 남자뿐이네요. 아이를 낳는 건 법으로 금지되고 사형까지 처해진대요. 새로운 아놀드가 딱히 필요해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요. 원래 여자와의 운은 없었던 거 인정하죠? 그나저나 배고픈가요? 뭐라도 줄게요. 이제 모든 음식은 합성되고 재활용됩니다. 재활용 화장지 패티를 맛보았네요. 제가 직접 요리했어요. 싫어도 소용없어요. 어쨌든 여기서 밤을 보내야 해요. CO2의 증가로 모든 빙하가 녹아서 육지의 35%가 사라졌어요. 식량을 만들 필요한 땅을 계산했을 때 1%보다 적은 양을 집으로만 쓸 수 있겠네요. 이제 부자들만 다리를 펴고 잘 수 있을 거예요. 우와, 아놀드, 키가 작아서 편하게 잘 수 있네요. 앉아서 슬로우 플릭스 영화나 시청해봐요. 저런, 들어가려면 번호를 받고 기다려야 하네요. 1250번째래요. 인구 폭발로 인해서 인터넷 속도는 99.5%나 떨어졌어요. 발을 조심하세요. 20층짜리 묘지는 백만장자들만 위한 곳이에요. 나머지는 남아있는 어느 땅에나 묻히게 되죠. 가방을 싸세요. 일론 머스크가 바다 잔해로 방주를 만들고 당신을 수중 라스베가스로 옮겨준대요. 도시는 이제 에베레스트와 같이 저런 동물의 왕처럼 행동하는 건 그만하세요.
예의를 갖추세요, 아놀드. 침팬지랑 당신은 같은 조상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700만 년 전에 그들과 갈라졌습니다. 숨이 탁 트인 평야에서 생활하는 생활은 동시에 우리가 두발 보행과 직립 자세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도구 사용을 위해 우리의 손을 해방시켰습니다. 추가로 불 길들이기와 같은 유용한 활동도 생겼고요. 음식을 요리하는 건 소화를 더 잘하고 더 빠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다른 것들과 함께 더 크고 나은 두뇌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진화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먹기 전에 요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턱 관절이 줄어들었고, 사랑니는 이미 인간의 20%에서 성장을 멈췄습니다. 또한 음식의 질 향상과 함께 호모 사피엔스의 평균 키가 10cm 증가했어요. 뭐 그것과 함께 체중도 늘었고요. 하지만 현대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신의 몸이 아닌 테크놀로지예요. 앉아있는 동안 이동을 할 수 있고, 날아다니고, 편안한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시원한 맥주를 마실 수 있죠. 다음은 뭘까요? 우와, 보세요. 과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할 메시지가 있나 본데요. 같이 들어봐요.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인구는 4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인류는 모든 동물군의 80%를 파괴했어요. 그리고 환경오염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로 이어졌죠. 따라서 미래엔 지구온난화로 우리 몸이 늘어나고, 피부는 어두워지며, 귀는 더 나은 방열을 위해 자라게 될 거예요. 우와, 아놀드, 당신의 이웃 헨리와 점점 닮아가는데요. 하지만 사실 지난 15만 년 동안 호모 사피엔스의 뇌가 200g이나 줄었고 계속 줄고 있어요. 안락한 생활은 비활동성과 저하로 이어지니까요. 호모 사피엔스는 영원히 지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정말 아름답고 큰 야채네요. 잠깐, 가게에서 먹으면 어떡해요? 그 야채들은 GMO, 유전자 변형 야채예요. 이 토마토엔 누의 유전자가 들어있고, 당신의 평범한 일상 오이는 유전적 관점에서 인간과 40%나 유사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GMO는 무섭지 않아요. 제가 보여줄게요. 당신을 유전자 변형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에게 이런 실험은 허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2018년 2명의 유전자 변형 아기가 중국에서 태어났었죠. 그들은 HIV에 대한 면역성을 갖도록 프로그램되었어요. 여긴 펜타곤의 극한 극비 연구소예요. 주로 GMO 군인을 생산하는 장소죠. 크리스퍼 캐스9은 한 유기체의 DNA를 다른 유기체의 DNA에 이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일반 물고기에 생물 발광 해파리의 유전자를 이식해서 글로우피쉬가 되었고, 야채는 더 오래 저장되고 나은 맛을 위해 변형되고 있어요. 키가 크고 싶나요? 마이클 조던의 유전자를 줄게요. 그리고 땀 유전자를 조작해서 냄새도 안 나게 할 거예요. 준비됐나요? 아놀드 2.0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땀이 나지 않아서 드디어 사람들이 옆에 앉기 시작하고, 이웃 할머니도 키 작은 빨간머리라고 더 이상 놀리지 않아요. 그냥 빨간머리 멍청이라고 하죠. 네, 유전자 조작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건 미래예요. 만들어진 GMO 아기들도 곧 생길 거예요. 범죄자에게서 범죄 유전자를 제거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진화의 새로운 혁명이에요. 잘 자요, 아놀드 2.0. 잠깐, 무슨 일인가요? 아놀드, 실험실에서 주사기들을 훔쳐온 거예요? 네? 향기가 나기 위해서 딸기 유전자를 주입한다고요? 완벽한 엉덩이를 위한 코기 유전자요? 하지 말아요, 아놀드. 멈춰요. 세상에,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틀렸네요. 유전자 조작은 위험해요. 유기체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게도요.